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먼데이 영식당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박영시 스타일리스트, 이상민 PD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데이 영식당 공식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인상 깊으셨던 이슈, 또 기대되는 이슈 각각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당이 있는데 네. 네. 그 당이겠죠? 네. 자기들이 열심히 경선이라는 걸 치러서 예. 네, 그 후보를 뽑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박수를 막 치더니 갑자기 그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니 새벽에 갑자기 또 이 후보는 안 되겠다. 잉크도 안 말랐는데. 네, 이 후보는 안 되겠다고 후보를 바꿔버렸습니다. 바꿨어요. 네, 바꿔버렸는데 그 당의 당원들이 예.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또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다시 그 후보 바뀌는 대상이 됐던 후보가 살아났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게 단 한 뭐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당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거의 처음이지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계 최초 경선 출마 후보 전원 탈락. 네. 1등이 한 명은 나오기 마련인데 전원 탈락했다 경선에서. 네, 그런 전무후무한 신기록을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는 신기록이 우리나라에서 나왔다. 저는 그게 참 인상 깊었다. 자, 뭐 국민의힘 주말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결국 김문수 후보로 돌아갔어요. 우리 네. 박영식 에디터도 네. 눈여겨본 이슈가 있을까요? 그 뭐 한밤의 군사작전 같은 네. 그 후보 교체 사건,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 당원들이 제동을 걸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ARS 투표를 통해서. 그 찬반이 쉽지가 않은데 반대가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사실? 아니 그리고 심지어 그 ARS 조사 방식이 어땠냐면 네. 반대한다고 누르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로 반대하십니까로 다시 물어봐요. 한 번 더 물어봐요? 한 번 더 물어봐요. 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된 겁니다. 그거를 보고 나서 이게 국민의힘 당원들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비대위에게 일임하며 후보 교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언제 우리가 줬냐. 굉장히 분노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보고, 저는 사실은 뭐 이 내용은 지난주의 일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지상으로 출입을 합니다. 네. 예, 지상으로 출입해서 재판을 받는 날이거든요. 과연 뭐라고 떠들지가 저는 가장 큰 관심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아마 한마디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이상민 PD는 정치권 인사 중에 누구의 목소리로 오늘 영식당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오늘부터 사실 공식 선거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김문수 되기 바랬죠. 김문수랑 예. 한덕수 이 두 분의 만남, 예. 거의 우리 결혼했어요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막 김문수입니다 이거 계속 연습하고 있다가 예. 어느 순간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아껴야 됩니다. 이거 연습하다가 누가 되려나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돼가지고 예. 후보들의 이제 등록이 이제 완료가 된 걸 보고 네. 누가 있는데 이분이 있더라고요. 어. 안녕하십니까, 홍교안입니다. 안경. 당원과 국민이 선택한 후보를 바꾼다뇨.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문제는 부정이야. 부정선거 척결로 청년들에게 미래를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교안 총리도 후보 나왔어요. 무소속. 무소속으로 나왔다는 점. 야, 네. 황교안 후보도 무소속으로 나왔고. 그리고 예. 그 황교안 후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후보 번호가 구주화 후보보다 뒤에 있어요. 뒷번호예요. 자유통일당 거의 후보인데 가나다 순으로 간 걸 알고 있고 뭐 무소속은. 그래서 네. 구주화 후보 다음이 맞아요. 아마 황교안 무소속 후보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화제가 된 게 구주와 황교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주라는 뜻은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으로 그러네요. 통하기 때문에 아. 구주와 황교안 이렇게 묶어가지고 온라인상에서는 많이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후보들의 면면이 나오니까 이제 이것도 좀 하나의 재미 요소로 예.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가나다 순위 아닌가요? 이제 또 네. 8번은 또 송진호 후보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뭐 지난 주말간에 하여튼 대선 오늘부터 선거운동 기간인데 주말간에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요 얘기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얘기를 했지만 전당원 투표에서
당원이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국민의힘 당원이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이 어쩌면 혼란이 종식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심야에 이렇게 바꾸는 게 당심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당원들이 그걸 그렇게 보고 반대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째로 일단 뭐 아무리 상대가 네. 뭐 어떻다고 해도 동정표라는 걸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런 이게 그 이전까지 국민의힘 당원들이 대다수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많은 수의 당원들은 한덕수와의 단일화 필요하다. 이게 거의 이제 다수 의견이었거든요. 그 직전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바로 직전에 시행한 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덕수로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뭐 80몇 %죠. 그렇죠. 였어요. 제 기억에. 그렇죠. 그리고 82.82%.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빨리 해라. 예. 그리고 언제 할까에 대해서 투표가 아니라 후보 등록 전에 해야 된다. 네, 그거는 86%인가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여론 구성이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야밤도 아니 새벽 3시 4시에 딱 우리 다 잘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잡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이런 일이 있을 경선을 다시 하는 그러한 형식적으로 네. 그러한 방식을 취할 것 같아서 사실은 일부 준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새벽에 3, 4시 할 줄은 몰라가지고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놓치겠죠. 그러니까는 놓칩니다. 그거는. 그렇죠. 이복전형도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그 관공서가 문을 여는 것도 아닌데 서류 30몇 종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건 등록이 안 되는 건데. 딱 1시간 열어놓고 이제 딱 등록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일종의 동정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일부 당심이 흔들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 소위 말하는 이제 나머지 경선에 참여했던 주자들이 거의 다 김문수 후보 편을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경선에 참여했던 주자들의 가까운 당협위원장들이라든가 현역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의 의중이 당원의 여러 가지 표심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군요. 세 번째로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원들의 조직을 막 하려고 들고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표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 대결 구도가 이런 측면이 있죠. 한덕수를 지지하는 친윤, 김문수를 지지하는 아스팔트 보수 이런 방식의 이제 대립 구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대립 구도 속에서는 당연히 김문수를 지지하는 아스팔트 보수가 또 움직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것이다. 그때 딱 그 극우 유튜브를 보면은 거의 이제 쌍권을 뭐 거의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한덕수가 아주 나쁜 사람이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 순간에. 그렇죠.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은 이 몇 단계가 다 결은 다르지만은 예. 김문수를 살려야 한다로 귀결이 되는 그게 그렇게 딱 그렇죠. 집중이 돼서 그런 시너지가 나서 와. 이거 뒤집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 일단락 되긴 했는데 뭐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뭐 있는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아주 친윤 주류들 사퇴해라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됩니까? 저는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는 거는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네. 11일 이전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사퇴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 있어요. 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당원 ARS 투표에서 일단 부결이 된 즉시 자신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토요일에 늦은 밤에 밝힌 것이고 권영세 원내대표는 어쨌든 의원들이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쨌든 이 김문수 후보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물러나라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 실제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네. 그래서 언론 보도도 거기까지는 일단 김문수 후보의 언급이 없었다라고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염치가 있다라고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좀 맞다고 이른바 봐요. 쌍권, 권권. 예, 왜냐면 네. 이제 이 투톱 체제로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알량한 대통령 후보직이라는 표현을 두고 나서도 당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단 말이죠. 대통령 후보직이 알량한 것인지 그 후보직에 집착하는 김문수 후보가 알량하다라는 것인지 뭐 그건 뭐 제가
뭐 굳이 더 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야만적인 사태를 만든 장본인들이 권영세, 권성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다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닐까 책임을 져라. 싶긴 한데요. 과거에 또 이제 원내대표를 하셨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재 의원님? 정말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습니다. 막장 드라마! 정말 투톱이 싸고 취재해서 누가 봐도 정말 권영세, 권수동이가 투톱 아니겠습니까? 투톱이죠. 예. 그제 이렇게 알량한 자리다. 어? 잠시만아. 걔 단어를 이렇게 쓰고서 원내대표직이 알량합니까? 알량한 원내대표직. 가만히 계세요. 지금 그 청구력 일부 숙제 이렇게 단어 쓰는 거는 정말 이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도 상당히 사실 얼마나 불필요한 심정을 가졌으면 전 얘기까지 했겠습니까만은 저는 발언 상당히 신중해야죠. 정치라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죠? 가만히 계세요. 예. 그래서 저를 보세요. 끝까지 단식 투쟁을 하면서 제대로 직직수로 척추가리까지 그 맞아가면서 이렇게 그 존버 정신으로 버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렇게 함부로 알량하다 이렇게 하면 알량하다. 사실상 곤란한 거죠. 이 끝이 말 끊어가지고 지금 퇴직 끊겨잖아. 아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유. 코 닦고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 물러나야 됩니다. 나가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하십시오. 탈당하십시오. 이게 다 윤석열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이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유. 알겠어요. 까먹으셨어요? 까먹으세요? 이름을 까먹으셨습니까? 어떤 걸 까먹으셨습니까? 이름이 뭐더라? 이름 혹시 이재명? 이재명 후보요? 신유는 책임지고 우리 당에 발뻗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당은 우리 당의 후보인 알겠어요. 또 까먹으셨어요? 알겠어요. 이름이 뭐더라? 다 까먹네 자꾸 계속. 김문수 후보요. 우리 김덕수 후보를 중심으로 김문수. 묵혀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남겼어요. 윤석열 이게 의도된 건지 또 그리고 이게 어떤 속내가 있는 겁니까? 친윤이 지금 저게 맞는가 싶기도 한데요. 윤석열의 일단- SNS 메시지. 일단 아까 이제 뭐 권성동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것부터 잠깐 얘기를 하면은 네네. 그 사퇴를 안 하는 속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김덕수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를 밀려고 했던 속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친윤 기득권을 유지하고 대선 끝나고 나서도 이제 당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이 있었던 건데 그때 가서 이제 대선 이후에 원내대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당권에 도전하려는 속셈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권성동 당권 도전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권에 도전을 하려면 지금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명예 퇴진하면 안 되는 거죠. 친윤 입장에서는 예. 유지하다가 다 전당대회 시작이 될 때 그때 가서 이제 뭐 정리를 하든지 해야 이게 말이 된다라는 거고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윤석열의 행보라는 건 뭡니까? 한덕수의 힘을 실어주는 행보의 기획자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갑자기 또 김문수 쪽으로 가버리는 게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모든 사람이 다 한덕수를 둘러싼 이 소동은 네. 방식을 봐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이 맥락을 봐도 그렇고 배우는 윤석열 아니냐라고 스타일상. 다 생각하고 그렇죠. 이 네. 스타일이 그냥 다 뭐 꼼수 네. 꼼수와 저는 이제 어디서 해킹의 방식이다라고 그랬는데 어디 취약점을 찾아내 가지고 네. 그 취약점을 파고들어 갖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우기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스타일 자체가 이제 윤석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근데 방식인데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그 실패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했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싫겠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김문수 됐으니까 좋지. 김문수 지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생색내는 거 이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러네요. 오히려 자기가 기획자니까는 지금 상황에서는 기획자가 아닌 척 해야 되는 이 측면 네. 이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문수를 지지하는 아스팔트 보수, 그 다음에 한덕수를 지지했던 친윤 기득권 이 두 개가 지금 갈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윤석열이 뭔가 메시지를 내면서 하나로 통합을 시킨다. 이런 뭔가 역할을 했다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자기 지분을 또 뭔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니, 추정이 그럼에도 됩니다. 우리 저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본인의 영향력이 아직 있다고 보는 건지 저게 국민의힘 정당에 또 김문수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러는 건지 저는 뭐 본인의 궁금해요. 영향력이 여전히 국민의힘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꺼지지 않게끔 지금 되살리는 그런 것도 있군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하. 김문수 후보의 그 이미지라는 게 사실은 과거에 어떤 역사관 논란이 있었던 발언이라든지 뭐 극우적인 그런 했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평가를 받아온 대목이 분명히 있어요. 좋지 않은 그러니까요. 평가들을.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됐을 때 이제 그런 우려들,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이제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사태를 겪으면서 김문수 후보가 약간 뭐 불사조 이미지 같은 그렇죠. 밟아도 되살아나는 그런 이미지를 얻게 됨과 동시에 당이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당원 투표 안건 부결되고 나서 그 다음 일요일 오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일요일 오전 11시 어간에 갑자기 윤석열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이 대선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일종의 이제 선언과 같은 그런 글을 남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국민의힘에 여전히 영향력이 있고 내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아하. 내가 앞으로의 이 어떤 선거나 대선에도 개입을 할 것이다라는 선언과 저는 다름이 없다라고 보고요. 네. 김문수 후보조차도 이번 대선을 어쨌든 양쪽의 결집 선거, 특히 아하.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의 결집으로 선거를 치르고 싶다면 내 메시지를 김문수조차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단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야 오랜만에 말씀 좀 나왔네. 해보세요, 그래. 오랜만에 나왔어? 안녕하십니까. 아니, 야 오랜만에 나왔네. 자격이 없는 분인데 자꾸 개입을 하세요. 아니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우리 이번 선거는 제가 비록 탄핵을 당했지만은 자유와 법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무책임한 선동과 우리 무질서 그것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번 대선의 선택지에 놓였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한덕수 우리 총리께서 노력을 해주셨지만은 이제는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요. 잠깐만 전화가 왔네. 그래요. 그래. 재판 받으러 가야죠. 아니 내가 한덕수는 대행으로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럼 덕수형으로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나도 말이 많다고? 그 입을 다물라고? 야 조경태 미쳤어? 아이, 에라이.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 여러분. 네. 에이, 재판 잘 받으시고요. 오늘 재판 얘기 그만해. 열심히 좀 받으세요. 한잔해야지. 뭐또 한잔해요. 보리밥 가면 먹고. 자 국민의힘 상황도 좀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제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는데 경청 투어하면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전남입니다. 화순, 강진, 해남, 영암. 공식 선거 직전에 텃밭인 호남에 간 거. 어떤 의미로 우리 저는 뭐 당시 에디터? 이 계획을 좀 했다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골목골목 경청 투어 일정이 네. 대부분 소도시 위주로 좀 짜여져 있기도 합니다만은 아하. 그 일정 중에는 대부분 이제 민주당 쪽 내지는 이제 진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이나 도민분들이 많은 지역을 사실 방문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아니면 뭐 충북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팽팽했다라든지 캐스팅 부스트가 됐던 지역 혹은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과거 대선에서 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그런 시민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곳을 방문하면서 이제 통합의 메시지로 어쨌든 보여줌과 동시에 그 장면을 보는 전국 유권자들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을 법한 지역이나 지역민들을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구나 이제 이런 행보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호남이라고 하는 텃밭을
방문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봐야 될 텐데 여기서는 반역사 세력과 반민주주의 내지는 반민주공화국 세력을 진압해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셨어요. 네. 이 지역에서 가장 열망 있게 어떤 대선의 메시지로 바라보고 있는 지점은 바로 내란 종식이거든요. 우리가 여타 여론조사들을 많이 돌려보더라도 호남 지역이 역사에 대한 정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내란 세력들을 진압하고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는 그 여망이 가장 그 목소리가 드높은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번 대선 슬로건과도 맞닿아 있고 가장 지지를 열렬히 보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마지막 일정으로 꼽은 거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요거는 이제 들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홍준표 전 시장 얘기를 하면서 훌륭한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홍준표 시장은 지금 미국 가버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뭔가 이게 언론에서는 홍준표 전 시장한테 뭔가 던지는 메시지다. 좀 알아. 손짓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뭐 그런다고 뭐 오겠습니까? 볼 사람은 네. 아니지요. 근데 네. 이제 손짓을 한다면 그 손짓의 대상이 아니라 그 네. 손짓을 보는 사람에 대한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손짓을 그러니까요. 하는 모습을. 그걸 네. 보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죠. 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얘기를 한데 이제 경남 창녕 아닙니까? 네. 창녕 가서 한 거예요. 고향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 출신 인사를 굉장히 이렇게 거론해주고 예우해주고 뭐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네. 경남 창녕이 이 지역 출신의 정치인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거론할 수 있는 정치인들 중에 지금 좀 민감하지 않은 상태인 사람이 이제 홍준표 전 시장에 나머지 탈당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아. 예를 들면은 뭐 박영선 전 의원이라든지 창녕이에요? 추미애 창녕 아닌가? 또 뭐 많아요. 박원순 전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씨도 있었고. 뭐 예. 이런 분들의 예. 경우에는 거론하기가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 예. 어려운 예. 대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딱 좋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네. 말씀하셨듯이 홍준표 전 시장이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 거론하면서 근데 자기 고향에서 홍준표 왜 그러냐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창녕에 맞는 메시지를 내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중도 공약 이런 식으로 운동장을 넓게 펴는 운동장을 넓게 사용하는 그런 전략을 계속 일관되게 가져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차원에서 상대 진영에 있던 사람을 또 좋게 언급해 주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그런 연장선에서 보더라도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이런 덕담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는 물론 이제 뭐 앞에 뭐 여러 가지 악연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도 자기가 삐졌다라고도 얘기도 했지만은 있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런 어쨌든 그 결론은 어쨌든 뭐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좋은 메시지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 예, 여러분 먹고 살기 너무 힘들죠? 아, 이재명 후보님. 여기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인 것 같습니다. 저요? 정치의 제1의 본령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네. 사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가장 좋죠. 네 편 내 편 갈라 싸우는 거는 그 다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파란색이면 어떻고 빨간색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포스터에 빨간색도 좀 넣었습니다. 아, 맞아요. 삼각형. 너무 조금 넣으셨던데요? 살짝 넣던데. 아, 크게 한번 넣으면 어떨까요? 그걸 크게. 저희가 파란색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죠. 한 5분에 아니, 한 3 정도 뉴스토마토 빨간색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다양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통합을 통해서 예. 확실하게 진짜 대한민국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 얘기도 한번 목소리 한번 듣고 싶네요. 저희도 오랜만에. 안녕하십니까. 미국 가셨어요? 하와이 가셨어요? 미국 땅에서 예. 하이 헬로 헬로 미스터 홍으로 인사드립니다. 미스터 홍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한 놈은 한밤중에 계엄으로 자폭을 하진 않나. 그 다음에 밑에 두 놈은 한밤중에 후보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해버렸어요. 그 말도 맞네요. 이 자식들아. 미쳐도 곱게 미쳐라. 어이구, 진짜 그래요? 정당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인간 말종들은 모두 꺼져라. 꺼져라. 권영색, 권성동, 박시영, 권성동. 직을 내려놓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이 정치판을 떠나라. 이 문지 자식들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야, 하와이 좋다. 하와이 따뜻합니까? 하와이 좋죠.
하와이 따뜻하죠?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아니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하와이 따뜻하다는데.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홍 시장님. 역시 영남고밖에 예, 없다. 저희 고등학 선배라서 예, 반팔 입고 있습니까? 잘 다녀오십시오. 여기는 따뜻해요. 네, 하와이로 가이시라라는 말 괜히 내는 게 아니라 네가 가라 하와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유, 홍준표 시장이 세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지금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특히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안전, 뭐 변수 이런 것들 얘기들이 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테러 위협 뭐 네. 이런 것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뭐랄까 걱정되는 대목이 후보의 신변 안전이겠죠. 예. 왜냐하면 이번에 이 골목골목 경청 투어 유세 과정에서도 사실은 좀 아슬아슬할 만한 장면들이 좀 노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요. 굉장히 막 위험했다라고 제가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지지자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시민분들 중에 좀 일부 극단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악수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를 자기 몸 쪽으로 뭐 강제적으로 끌어당기려고 그러니까요. 했다라든지 경호원들이 빠르게 제지를 했고 주변에 있는 이제 보좌하시는 의원분들이 맞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일부 노출이 되면서 경호에 대한 어떤 그 강조를 더 많은 분들이 하셨죠. 근데 지금 이 대선판을 뒤집을 만한 가장 큰 변수는 결국 무엇이겠느냐? 이제 뭐 30일이 아니라 20 며칠밖에 안 남은 23일 상황이잖아요. 남았죠. 23일 남았으면 이재명 후보에게 과거 있었던 물리적인 테러 같은 행위가 아니고서는 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뭐 마땅히 그쪽 반대 진영에선 없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극단적이거나 이런 지지자들이 특히 이제 반대 진영의 지지자들이 그런 위험한 행위를 이재명 후보에게 시도한다라고 한다면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2중, 3중, 4중, 5중으로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안전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후보 얘기 한번 들어보고. 변수 김문수입니다. 예. 덕수를 다 이기고 본선으로 살아나셨네. 문수 부활 정당당당 김문수입니다. 김문수인데. 폐허 속에서도 꽃이 피어났습니다. 단일화는 성공했습니다. 여기 사회자도 단일화 성공해서 한 명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자리가 그래요. 예. 관등성명 대봐요. 국적이 어디요? 국적이 어디요? 한국, 대한민국, 코리아. 여기 두 사람은 한 명이 앉아야지. 그 두 사람이 앉아 있어. 단일 안 됐어요. 저 후보 등록 잘했습니다. 저는. 네, 제 시간에 후보 등록했습니다. 난 영남 사람이에요. 예. 나 수원 사람이고. 그래서 이쪽은 왜 대답을 안 해? 관등성명 대봐요. 저는 부산이 고향입니다. 부산? 예, 영남 사람이네. 저도 영남 사람입니다. 합격. 이건 탈락이에요. 어쨌든 단일화를 나 했습니다. 경기도의 중심 수원. 그래서 경기도청 있는 수원인데. 어? 경기도청이 수원에 있잖아요. 어? 나도 합격시켜줘요. 뭐 도청장치요? 알겠습니다. 세대 교체요. 예. 네. 어쨌든 제 정정당당 후보 김문수가 해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얘기까지 듣고 오늘 영식당 먼데 영식당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